환율 1,500원 돌파, 코스피 한 달 만에 6% 급락, 유가 100달러 돌파. 지금 이 세 가지 숫자 보면서 속이 싸한 분들 많으시죠? 요즘 유튜브 켜면 제2의 IMF 온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영상이 넘쳐나는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걱정됐어요. 근데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이거 보면서 내 돈 괜찮은 건가 생각하셨죠? 숫자만 보면 무섭긴 해요. 3월 27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8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코스피도 5.4438까지 내려왔는데 한 달 전만 해도 5대 700대였거든요. 한 달 만에 6% 넘게 빠진 거예요. 1,000만 원 넣어놨다면 60만 원 넘게 증발한 셈이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2월에 112였다가 3월에 107로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이에요.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 한 달째 진행 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험에 놓이면서 국제유가가 전쟁 전 배럴당 72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40% 넘게 폭등했어요.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늘어나고 환율도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는 삼중고에 빠지는 구조예요. OECD도 이번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1.7%로 낮췄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제2의 IMF 오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이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 저도 잘 알아요. 97년에 환율 올라가고 기업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률 폭등했던 그 기억 때문이에요. 직접 겪으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으시고 직접 안 겪으셨더라도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당시에 나라 전체가 빚을 갚기 위해 금반지를 모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잠깐,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큰 그림을 못 보게 되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7년 IMF 직전에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을 때 모든 언론이 위기를 외쳤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와 지금의 숫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공포는 같아 보여도 현실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97년에는 국가가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빚은 넘쳐나는데 갚을 달러가 바닥이었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 하나씩 풀어볼게요. 97년 당시 외환 보유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가진 달러가 39억 달러. 지금 기준으로 치면 삼성전자 하루 매출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근데 2026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76억 달러예요. 97년 대비 무려 100배 이상 많아요. 이 숫자가 뜻하는 건 외부 충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방어막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팩트만으로도 제2의 IMF라는 프레임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숫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경상수지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건데 97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2025년 한 해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1,230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180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올해 1월에도 13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33개월 연속 흑자 행진 중이에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1,700억 달러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97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경상수지 흑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반도체예요.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25% 증가했어요. 2배 넘게 뛴 거죠.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치솟고 있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올해 39.4%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만 코스피 시가총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방탄조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잠깐,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돼요. 97년 IMF 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단기외채 비율이었어요. 당시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무려 241%였거든요. 빚이 가진 돈의 2.4배였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단기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연쇄 도산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대폭 낮췄고 금융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IMF 이후에 관치금융이 사라지고 기업들은 규모보다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됐거든요.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럼 환율이 오르고 주식이 빠지는 건 왜냐? 이게 궁금하시죠? 시장 분석을 보면 이번 조정은 실적이 나빠져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유가와 환율을 먼저 흔들었고 그게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져서 넘어진 게 아니라 밖에서 갑자기 돌이 날아온 거예요. 돌이 날아왔을 때 중요한 건 몸이 튼튼한지, 방패가 있는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방패가 역대급으로 두꺼운 상태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전쟁 중에도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상장사 순이익 전망이 348조 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합쳐도 76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코스피 선행 PER이 지금 8배 초반인데 이건 역사적 저점 구간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의 이익 대비 주가가 역대급으로 싸졌다는 거예요. 가격은 싸졌는데 내용물은 더 좋아지고 있는 셈이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한번 볼게요. 2024년 기준 46.8%예요. OECD 평균이 112%인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일본이 260%, 미국이 121%인 거랑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 여력은 아직 넉넉한 편이에요.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위기 대응을 위한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제 앞으로를 봐야 할 차례예요. 마지막 포인트 들어갑니다. 내 판단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시나리오를 나눠서 보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100 이상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OECD가 한국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정부가 25조 원 추경을 편성했지만 2022년 러우 전쟁 때 79조 원 추경에도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 추경만으로 다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시한을 연장하면서 협상 여지를 열어뒀고 러시아도 중재에 나선 상황이에요. 과거 패턴을 보면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 때도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빠르게 안정됐어요. 그리고 환율 쪽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일본이 올해 중에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엔화가 달러당 150엔 아래로 내려가면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1,4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미국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환율은 하반기에 구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대로 드러나요. 경상수지 33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 100% 이상 증가, 외환 보유액 4리 7,6억 달러. 이건 중동 전쟁과 상관없이 한국 경제가 쌓아온 체력이에요. KDI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와 소비 회복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를 끌어올릴 거라고 봤어요. 금리 인하 효과와 실질 소득 개선도 민간 소비를 회복시키는 요인이고요.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89.7%로 높은 편이고 반도체 쏠림에 대한 우려도 맞는 말이에요. 반도체를 빼면 무역 수지가 오히려 감소세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걸 97년 IMF와 동일 선상에 놓고 공포에 빠지는 건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외환 보유액 4,276억 달러, 경상수지 33개월 연속 흑자, 국가 채무 비율 46.8%.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체력이에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환율 1,008원, 코스피 6% 하락, 유가 $100. 이 공포의 숫자 뒤에는 외환 보유액 4입이 76억 달러,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반도체 수출 102% 폭증이라는 희망의 숫자가 있었어요. 97년에는 방패가 39억 달러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00배짜리 방패가 있어요. 위기는 항상 기회를 품고 있고 숫자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제2의 IMF가 오느냐가 아니라 이 조정장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